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수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들은 주간으로 보자면 금리 상승 영향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로 보자면 고용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탄탄한 경제지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은 금요일 고용보고서로 피크를 쳤는데요. 뜨거운 고용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예상치 대폭 상회를 인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사 리포트를 통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돌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이 나오는 상태에서 미시간대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됐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7% 기록하면서 4.7%를 돌파했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10 라인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76.57달러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빅스 지수는 20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전부 하락을 했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로 포진된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 하락했습니다. 역으로 국채와 달러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의 경우에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자산으로 보자면 주간 하락률이 가장 큰 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3.49% 하락했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자면 금요일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업종인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이 많은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업종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리의 상승은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 메탈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주 하방 압력을 줬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입니다. 제가 4.5%와 4.7%에 주목하자고 했는데요. 4.7%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가 오를 것이다,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경기 회복감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점차 안정을 찾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인데요.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 상승하면서 강력한 저항인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현재로서는 73달러와 좁게는 80달러, 넓게는 82달러까지의 박스권을 볼 수가 있는데요. 80달러까지 넘어선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증시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인플레 재가속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월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5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16일 소매품에는 소폭 둔화가 예상되지만 역시 경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현재 미국 기업의 4분기 실적은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반 여건을 봤을 때 기업 실적만이
현 조종세를 이겨낼 수 있는 재료라 판단되기 때문에 15일 대표 금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에서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블랙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15일 수요일 날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16일에는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대표지수 차트나 제반 여건이 좋지 못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를 상쇄할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월 CPI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1월 15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를 보시면 CPI 전년 대비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같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 고용 쇼크와 마찬가지로 주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치 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현재의 우려가 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1월 28일과 29일 날 1월 FOMC가 열리는데요. 최근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6%로 금리 동결할 것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 진전이 있고 노동시장 강세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경제와 노동시장의 견조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목표한 대로 낮아져야 되고 노동시장에 일정 부분 둔화가 와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현재 경제지표 양상은 금리 인하에 반대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태로 주식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주에는 12월 FOMC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정책금리를 2회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강한 고용보고서와 제조업 지표 등으로 인해서 6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한 고용보고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2주 전에 제시했던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따라가 보기인데요. 보시면 현재 2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과매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과매도 상태가 반등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지표가 과매도 상태가 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에 3번의 경우 4, 5주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타날지 앞으로도 매주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현재 1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세장의 시작은 60%의 터치인데요. 제가 유심히 살피는 것은 32.4를 넘어서는 순간과 50을 터치하는 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현재의 조종장이 언제 재차 강세장으로 시작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인데요. S&P 500 하락 경고, 하락 목표 설명, 머리 어깨형 패턴을 통해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론적인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까 실전에 대입해 보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 차트 분석가는 S&P 500 일간 차트를 갖고 오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월 10일 금요일 S&P 500이 5850선 아래에서 마감됨에 따라 200일 이동평균선이 합리적인 하락 목표로 추가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잠재적인 지지 영역에 대한 일련의 기술적 분석이다. 핵심 요약은 S&P 500 5850분계는 1월 추가 하락 가능성 시사, 패턴 분석을 통해 머리 어깨형의 잠재적인 지지선을 찾는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0 돌파로 머리 어깨형 패턴 완성. 요 점선 라인인데요. S&P 500이 12월에 더 낮은 고점을 보인 후 우리는 즉시 이 하락 패턴의 확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 패턴의 완성은 네크라인 선의 돌파인데 우리는 S&P 500 5850 가격 수준에 초점을 맞췄다. 보시면 패턴에서 어깨, 머리, 어깨에 네크라인 선을 5850으로 맞췄다라는 이야기고요. S&P 500 지수가 이 지지선을 유지하는 한 시장은 견고한 강세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요일 5850 아래에서 종가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조작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패턴 자체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하락 목표를 식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번 주에 5850이라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복귀한다라고 하면 머리 어깨형 패턴의 실패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최소 하락 목표치 계산. 이론상 최소 하락 목표치는 머리 꼭대기에서 네크라인 선까지 거리,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그대로 네크라인 선에서 내려보면 약 5600 부근의 하락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최소 하락 목표치인데요. 이제 잠재적인 하락 목표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고려해 보겠다. 보시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2024년 8월 저점과 2024년 12월 고점을 사용한 피보나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5725 근방에서 38.2%의 되돌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10월 말 스윙 저점과 상당히 잘 일치한다. 어쩌면 이것이 하락 진행 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요 38.2 구간의 지지선도 있지만 50% 되돌림이 우리의 가격 패턴 목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많은 초기 기술적 분석가들은 50% 되돌림 수준을 가장 중요한 수준으로 여겼다.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5600 부근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격대에 대한 여러 기술적 지표의 일치를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하락 목표로 간주된다. 즉 5850을 이번 주 바로 복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피보나치 50% 되돌림과 200일 평선이 될 것이다. 중간 단기 지지선은 피보나치 38.2에 맞물리는 5725 근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5850을 다시 복귀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이 패턴의 완성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복귀해서 기형적인 어깨를 두세 개를 만들면서 박스권 행보로 움직일지 기술적 이론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P 500의 제 차트를 갖고 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재반 사항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1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을 확실히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서 미 기술적 분석가가 이야기한 머리 어깨형 패턴도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100일 이평선을 확실히 이탈한다라고 하면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00일 이평선, 두 번째 피보나치 38.2 구간인 5725, 그 다음은 200일 이평선인 5600 부근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1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이 형성되는지 단기적으로 체크하시면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S&P 500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4.5%를 주목하라. 일부 금융사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전망인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향 안정화 계기가 될 경제지표 발표가 중요하다. 이번 주에 있을 인플레이션 지표죠. 작년 4월과 올해 사례를 참고해 보면 이때 당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찍고 하방 안정화되면서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현재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4.7%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고 4.5%까지 하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가파른 상승 추세선과 21일평선의 하향 이탈은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지배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인 PPI와 CPI가 발표됩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대표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이 상승 모멘텀을 줄 유일한 재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열악한 투자 심리가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인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호전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